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도 굉장한 노트북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의 이름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올레드, 신제품이죠. 일단 가격부터 얘기하자면은 300만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노트북입니다. 300만원이라 당연히 성능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노트북의 성능을 리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높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면은 그냥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용도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기가바이트로부터 3주 정도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해본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올레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뿅! 우선 간략하게 스펙을 말씀드려야겠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삼성 4K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CPU는 i7 10세대 코멘 레이크,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슈퍼 맥스 Q가 들어갔습니다. 램은 16GB, 저장소는 NVMe SSD 500GB, 그리고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RTX 스튜디오 인증이 된 제품이에요. 성능이 매우 좋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보증한다는 뜻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PU는 i7 H 버전 이상,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이상인 스펙이 탑재가 되어야 RTX 스튜디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간단한 스펙이 절대 아니죠. 스펙 볼 줄 아신다면 정말 후덜덜한 스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TX 스튜디오 인증이 되었다, 엄청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란 뜻이죠. 디자인은 캐치 영역이긴 한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성능에 비해서 엄청 얇고 베젤도 많이 줄인 모습인데요. 로고에서 LED가 나오고 힌지도 끝부분만 고정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힘을 준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디자인까지는 아닌 듯 하죠. 오히려 성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죠.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 용도라고 말하는 게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일 겁니다. 스펙 대비 얇고 가벼워서 휴대가 매우 편하고 웹서핑, 문서 작업은 정말 쾌적합니다. 이거 하이엔드 노트북이에요. 엄청 잘 됩니다.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영상 시청 대박입니다. 우선 베젤이 줄어들어서 깔끔해 보이는 것도 한몫하는데 삼성 4K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미쳐 날뛰는 수준입니다. 세격되는 모든 측정값이 100%에 근접합니다. sRGB는 측정 한계치라 이 정도의 그래프라면 한 130% 전후 될 것 같고요. P3 역시 99%를 보여주고 있네요. 화면도 최대 밝기에서 400칸델라가 넘었고요. 무엇보다 OLED 디스플레이라 대비값이 엄청납니다. 팬톤 인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에어로 15 올레드로 영화를 보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배터리는 약 94W시의 높은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절약 모드 최대 화면 밝기에서 웹서핑을 하면 약 4시간 2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배터리 러닝타임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CPU, 그래픽카드, 패널 밝기를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러닝타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능을 알아볼까 하는데 게임을 알아보기 전에 하드웨어 테스터들이 하는 게임 3D 마크부터 확인해보죠. 타임스파이는 토탈 7544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는 19383점, 피직스 스코어는 무려 2266점. 야, 이게 노트북에서 뽑아내고 있는 성능입니다. 굉장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볼까요? 문명 6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게임이죠. 저는 4K 해상도에서 기본 세팅으로 실행을 해봤는데요. 80에서 130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면서 만족할 만한 프레임을 뽑아줬습니다. 참고로 4K 해상도로 테스트한 거예요. 그렇다면 FPS 게임은 좌우측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를 통해서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를 연결시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FHD에 풀 옵션으로 두었는데요. 유저가 가장 많은 부트캠프에서 하위 1%는 44프레임, 평균 107프레임, 최고 12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웹페이지까지 띄웠는데요. 8코어 16스레드의 i7 10세대와 RTX 2070 맥스 Q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끊김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요. 여러가지 게임을 플레이해보니 RTX 스튜디오 인증을 받은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올레드의 실성능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로워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픽카드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게임이란 영역에서 지포스 RTX 2070 슈퍼 맥스 Q를 통해 그래픽 퀄리티, 프레임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노트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온도와 팬 소음은 얇은 고성능 노트북이라서 있는 편인데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70도 후반, CPU 온도는 유동적이지만 80도 후반까지 찍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음의 경우도 100만원 정도의 노트북들보다 확실히 있는 편이죠.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키보드죠. 우선 키보드 무난합니다. 청축 키보드처럼 소리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소음 적축처럼 아주 조용하지도 않죠. 튀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무난한 키보드고요. 트랙패드의 클릭 소리가 약간 크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피드백 확실하고 부드럽고 아주 만족합니다. 키보드 트랙패드는 워낙 무난해서 제가 따로 설명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보죠. 학부 시절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 포토샵 디자인 툴을 사용해볼게요. 썸네일을 작업할 건데요. 우선 머리가 많이 눌렸으니까 머리 좀 올려주고 아까 보셨다시피 색역대 화면 밝기가 웬만한 좋은 모니터 뺨 때리는 수준이라서 제가 원하는 만큼 미세하게 색 보정을 해야 할 때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진짜로 레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상 편집, 역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볼게요. 모바일 환경에서 쾌적한 영상 편집의 표준이자 기준점은 작년만 해도 i7 9750H였죠. 그런데 2020년 상반기에 인텔 모바일 CPU 10세대가 출시가 되고 지금 이 제품은 8코어 16스레드의 CPU를 탑재하고 있어서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영상 편집에서 더욱 좋아졌습니다. 4K 30프레임/세컨드 H.264 제가 실제로 출력하는 세팅인데요. 이 상태에서 약 1분 30초가량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한 프로젝트를 1분 17초 만에 렌더링을 완료해버립니다. 영상 편집은 코어 많은 게 깡패죠. 그리고 기가바이트 에어로 15는 깡패 맞네요. 그 밖에 웹캠 커버, 지문인식 같은 보안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노트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펙에서 한번 억소리가 나고 가격에서 또 한번 억소리가 나는데 이 성능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능 노트북이죠.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올레드 일단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도 구매를 하기에는 선뜻 망설여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분야에서 놓치기 싫은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성능, 와,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말이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스펙도 굉장히 좋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올레드, 이 모델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300만원짜리인데 당연히 뭐 다 빼야죠.